오늘은 뜨끈뜨끈하고 구수한 우거지 들깨탕을 소개해드려요. 삶은 배추 우거지예요. 김치를 담으면서 나온 배추 겉잎을 모아서 삶아두었거든요. 배추 겉잎을 삶아보면 이렇게 껍질이 있어요. 배추 앞뒤로 껍질을 벗겨주시면 부드러운 우거지탕을 드실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마음 잘 맞는 몇몇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장을 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틀은 신나게 김장을 하고 또 이틀은 신나게 배달을 했더랍니다. 배추를 다듬으면서 나오는 두꺼운 겉잎들을 모아서 데친 우거지를 이렇게 손질해서 탕을 끓이면 뜨끈뜨끈하고 구수해서 겨울 보양식이 따로 없답니다. 자, 씻어서 물기를 짜서 가져왔어요. 배춧잎 25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너 번 정도 듬성듬성 썰어주고요. 볼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마늘을 6알 정도 다져 넣고요. 대파가 있으면 대파 넣으시고요. 없으면 저처럼 쪽파 몇 줄기 썰어서 넣어주세요. 숟가락으로 된장을 2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때 들기름을 넣어 묻혀도 맛있는데요. 오늘은 들깨탕을 끓일 거라 기름 사용을 줄이려고 들기름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물조물 묻힌 우거지를 냄비에 넣고요. 불을 켜고 볶아주세요. 저는 채소를 조금 넣고 볶아주었어요. 고춧가루를 깜빡해서 이제야 넣네요. 고춧가루는 숟가락으로 2개 정도 넣어주세요. 채소를 넣고 먼저 달달 볶아주면 우거지에 된장 맛도 듬뿍 들고 파마늘도 잘 배어들어서 국물도 우거지도 더 맛있어진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채소를 넣는데요. 우거지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넣어주세요. 저는 1.3L 정도 넣었어요. 여기에 간장 2숟가락 넣고 부족한 간은 또 소금으로 해주세요. 간을 맞추고는 들깨가루를 숟가락으로 크게 담아서 5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걸쭉한 탕 느낌의 농도를 위해서 귀리가루 1~2큰술 정도 넣어주어도 좋아요. 물에 풀어서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제 다 되었어요. 보글보글 뜨끈뜨끈하니 맛있겠죠? 배추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다 되었어요. 배추를 다듬고 남은 겉대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우거지에 묻은 햇빛을 데쳐서 그럴까요? 구수한 된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끓여낸 부드러운 우거지 들깨탕. 배추의 섬유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겉껍질을 벗겨서 술술 넘어가는 부드러운 들깨탕이에요. 오늘처럼 쌀쌀한 날씨엔 우거지 들깨탕에 밥 한 그릇 뚝딱 하시면서 고픈 배도 고픈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한 재료는 아니지만 달큰하고 시원한 배추와 오래전 궁중 음식부터 대부분의 탕에 사용해왔던 들깨를 어울려서 따뜻한 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부드럽고 시원하게 속을 보해줄 배추 들깨탕.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채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냄비에 1리터의 물을 넣고 썬 양파 반 개와 마른 표고 한 줌, 다시마 한 장을 넣어서 15분간 끓여주세요. 오늘 배추 들깨탕 2인분을 만들 거거든요. 4인 가족이라면 2배로 넣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끓으면 중불과 약불로 불을 줄여가면서 끓여주세요. 채수가 끓는 동안 알배추 밑동을 잘라 낱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후 1cm 두께로 잘라서 볼에 담아주세요. 알배추가 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마늘 5알 으깨서 넣어주시고요. 된장 2숟가락을 넣어주세요. 들깨가루는 3숟가락 넣고 그리고 찹쌀가루 2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들깨가루를 사용했으니까 들기름은 따로 넣지 않았어요. 오늘은 찹쌀가루를 넣었는데요. 오트밀 가루도 좋고 구수한 현미가루도 좋아요. 재료들이 겉돌지 않도록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대파 2줄기 큼직하게 썰어서 잠시 한쪽에 두시고요. 그 사이에 채수가 다 끓었어요. 다시마는 건져내고요. 썬 양파와 마른 표고는 그대로 두세요. 배추와 함께 더 끓여서 같이 먹을 거예요. 센 불로 올리고 묻혀두었던 배추를 넣어주세요. 재료들을 묻혀서 넣으면 간도 배고 재료들이 겉돌지 않아서 좋아요. 자, 이제 보글보글 끓여주면 돼요. 간단하죠? 찹쌀가루를 넣었으니까요. 중간중간 잘 저어주면서 10분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보글보글 끓이다가 5분이 지나면 썰어두었던 대파를 넣어주세요. 5분이면 대파가 부드럽게 익고 색은 죽지 않는 정도가 된답니다. 자, 다 되었어요. 그릇에 담아 볼게요. 와, 구수한 들깨향이 비 오는 날 차분한 공기를 타고 올라오네요. 뽀얀 들깨 찹쌀 국물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배추도 대파도 부드럽게 아주 잘 어우러졌고요. 숟가락으로 떠보면 들깨가루, 찹쌀가루 농도가 아주 적당해요. 부드러운 배추와 대파가 된장, 들깨가루, 찹쌀가루와 어우러져서 자꾸만 손이 가는 뜨끈뜨끈한 한 그릇 탕이 되었답니다. 배추가 있다면 오늘 잠깐 시간을 내보세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보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인 배추와 들깨로 만드는 배추 들깨탕.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힘 불끈 내셔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래요.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 쌀쌀한 날엔 속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부드러운 탕 요리가 필요하죠. 오늘은 쌀쌀한 요즘 집에서 편안하게 끓여 먹기 참 좋은 탕 요리. 찬바람 탓인지 왠지 모르게 허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푸근한 감자탕을 소개해드려요. 시원하고 달큰한 배추와 부드럽고 파근한 감자, 구수하고 진한 들깨향이 어우러진 탕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속 편안한 음식, 따뜻한 음식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레시피랍니다. 특별한 재료 필요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자탕 만들기.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감자탕 양념을 먼저 만들어요. 된장 2스푼, 리퀴드 아미노스나 국간장 1스푼, 마늘 3개, 1스푼 정도 되고요. 들기름 1스푼, 기름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한쪽에 두고요. 들어갈 채소들을 준비해요. 배추 큰 잎으로 3-4장 정도 먹기 좋게 자르고요.
감자는 3개 정도, 굵은 것은 반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그냥 두세요. 양파는 4분의 1개 채 썰어 주시고요. 나중에 넣어줄 파, 대파가 있다면 1줄기 정도, 쪽파는 6에서 7줄기 정도를 6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자, 그럼 감자탕 밑준비가 다 되었어요. 냄비나 뚝배기 넉넉한 것 센 불에 올리고 감자탕 양념을 넣어주세요. 배추와 양파를 넣고 2분 정도 살짝 볶아주고 감자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 700ml를 넣는데요. 뚝배기 크기가 살짝 작아서 남은 물은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채수가 있다면 채수만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물을 넣었으니 만들어 두었던 채수 큐브 2개를 넣어줄게요. 보글보글 소리 참 좋지요? 불을 중간불로 살짝 줄이고 20분간 넉넉히 끓여주세요. 감자탕은 감자가 제대로 푹 익을 때까지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20분 정도 끓이면 감자가 속까지 잘 익은 상태가 된답니다. 저는 뚝배기가 살짝 작아 남겨두었던 물을 마저 넣을게요. 감자가 잘 익었으면 들깨가루를 크게 2스푼, 기호에 맞게 농도를 보면서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주고 잘라두었던 파 모두 올려주면 구수하고 부드러운 감자탕 완성이랍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모락모락 김이 나는 큼직한 감자를 하나 꺼내서 잘라보면 얼마나 잘 익었는지 숟가락을 대기가 무섭게 스르륵 잘라지네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배추와 파, 들깨 국물을 떠 담아서 한 입 먹어보면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익은 감자와 시원하고 달큰한 배추, 진한 들깨 향이 그야말로 힘이 불끈 나는 든든한 맛이에요. 왠지 모르게 마음도 허전한 요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풀어줄 고마운 감자탕 맛있게 드시고 힘 불끈 내셔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겨울 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